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일과 시간에 선체로 일을 하는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증언대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편리함과 친절함을 누리는 곳에서 직원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하영 LVMH 노조위원장 그리고 김인숙 브루벨 코리아 노조 조직국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LVMH 노동조합을 맡고 있는 전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면세점에 있는 브루벨 코리아 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백화점, 면세점에서 만나는 분들은 저희가 잘 익숙한데 이 LVMH, 브루벨 코리아는 좀 낯설거든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거예요? 네, 저희는 루이비통, 모에샹통, 헤네시라고 하는 그룹사, 그 수많은 그룹사 중에서 예. 화장품만 덩어리로 딱 띄어서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여러 개의 화장품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 명품 화장품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 1층에 딱 들어오시면 이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실 텐데요. 예, 예. 거기에 디올, 갤랑, 메이크업 포에버, 지방시, 겐조, 네. 뭐 프레쉬. 엄청 많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세 브랜드를 맡고 예. 있습니다. 브루벨 코리아는요? 저희는 이제 면세점 쪽에요.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LVMH 계열의 코스메틱하고요. LVMH가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 계열이 워낙 많은데 네. 이제 위원장님은 코스메틱 쪽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LVMH의 코스메틱하고 패션하고 면세점 쪽에 가지고 와서 이제 네.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면세 쪽에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브랜드가 통합되어 있는 브랜드라서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이나 뭐 크리스찬 디올, 셀린, 팬디 이런 뭐 지방시 부티크하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화장품 거의 백화점 1층에서 보실 수 있는 화장품 반 정도는 거의 네. 브루벨 코리아나 LVM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노조위원장이시고 조직국장이신데 현직에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직접. 네. 네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를. 저는 93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예. 18년 좀 넘게는 디올이라는 화장품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고 7년 동안은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김인숙 조직국장님께서는 저도 3개월 전까지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요. 예. 브루벨 코리아 들어온 거는 10년 됐는데 이제 그 이전에 면세점에서 계속 이제 20년 경력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도 있었고요. 네. 조합에 이제 브루벨 코리아가 조합이 생긴 지 이제 9년 차예요. 2010년에 생겨서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조합에 가입해 있다가 이제 3개월 전에 저도 뭔가 저희 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조금 더 우리 조합원들이랑 직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네. 이제 전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이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 근로 시간이라든가 휴게 시간은 어떻게 돼요? 백화점은 예. 요즘에 뭐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이 10시간, 11시간 예. 출근무 타임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시차라고 해서 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게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평균 9시간 정도는 교대 없이 예. 근무를 하는 게 백화점 근무 형태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 휴게 시간을 법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포함한 시간이면은 네. 더 되는 거죠. 11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순수 근로시간이 보통 10시간. 그다음에 휴게 시간 1시간은 무급이니까 네. 포함해서 한 11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면세점도 비슷해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시간이 좀 긴 거고요. 이제 뭐 공항이나 이런 업장에 따라서 뭐 영업 시간 자체가 거의 뭐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눈 뜨고 눈 감는 그 시간 정도 있는데 저희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 해서 9시간이 주로고요.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기는 하지만 워낙이나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네. 이제 출퇴근 뭐 꾸밈 노동이라 그래서 준비 시간도 있고요. 전 처음 생소한 단어를 지금 쓰셨는데 꾸밈 노동이라는 게 뭐예요? 화장품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에서 응용해서 화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제품을 이 시즌에 나온 신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루밍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는 행동을 네. 우리말로 이제 꾸밈 행동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한테는 익숙한 용어로는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화장품을 얼굴에 치장을 하고 네. 판매에 나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건 노동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이 되죠. 되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은 뭐 예의상 8시 50분 이렇게 출근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그렇죠. 사무실에서는. 예. 저희는 9시간 오픈이다. 저희도 이제 9시간부터 영업 시간이다 그러면 그 전에 와야 되는 게 이제 와서 이제 물론 집에서부터 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루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유니폼 갈아입으면서 이제 특히 메이크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을 최소 20분, 30분, 40분씩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매장에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가 이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서서 일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못 쉬어요?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의 규정 자체가 대기 자세를 바로 해라. 네. 고객이 오는 동선에 바로 서서 고객의 눈과 마주쳐야지만 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다 보면 집기가 높아서 당연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고객의 응대의 기본이 어떻게 앉아서 있느냐 가 기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 의자가 즐비하게 있어도 앉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앉아라고 해도 눈치가 이제 사방 보이는 거예요. 백화점에서는 시시각각에 돌아다니면서 왜 혼자 있는데 앉아 있어요? 서 있으세요. 대기 자세 바로 하세요. 고객들도 내가 왔는데 직원이 앉아 있어. 매우 불쾌해. 이러기 때문에 기본이 서 있는 게 저희한테 기본 자세예요.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예,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화장품은 그래도 이제 고객용 의자라도 있는 데들이 있는데요. 이제 없는 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데들은 이제 아예 의자가 없기도 하고요. 저희가 임산부 이런 것 때문에도 의자 좀 설치해줘라 그래도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객님들도 들어왔는데 왜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앉으라고 요 근래는 앉으라고 하면서도 이제 의자 줬으니까 앉으세요. 이러면서도 옆에 와서 이제 그 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던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제 자주 매장에 나오시는 거죠. 말은 앉으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지언정 이제 계속 눈치를 주는 거죠. 옆에 서가지고. 8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 서 있는 것도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를테면 이제 틈틈이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커피를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마신다는 의미신 거죠? 매장에서 드실 수도 있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화장실 문제도 저희가 워낙에나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물도 안 마셔요. 목이 마른데도 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이 멀기도 하고 가도 이제 몇 칸 없어서 줄을 서야 되니까 이제 물을 안 마시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언제 가세요, 화장실을? 밥 먹을 때 가는 거죠. 점심시간에만 가요? 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전 진짜 못 참겠으면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물을 이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물을 안 마시고 그냥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휴게 시간이라는 게 딱히 이제 점심시간 외에는 정해져 있는 룰은 없고요. 첫째는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상담을 해도 고객은 차를 대접을 하지만 저희는 당연히 먹을 수 없는 상태고요. 취식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난 너무 목이 말라 그러면 이제 직원 동선에 있는 정수기까지 가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양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요건은 아니고요. 목만 축이고 오는 정도고 그다음에 주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교대 근무를 좀 가능해야 현장을 비워두고 가는 것도 또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요. 요즘에 인원을 많이 줄이니까 팻말이에도 세워놓고 잠깐 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이제 또 찾았을 때 없으면 그것도 불만족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은 거의 참다가 정말 이제 안 된다 싶을 때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간다거나 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물을 안 먹는다는 것도 정말 전 경험상 있었던 얘기라서. 여성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러면
임신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생리 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애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불안해하는 게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계속 서서 일하니까 그만큼 이제 몸에 본인은 모르더라도 이제 몸에 그런 무리가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물론 이제 경력이 쌓이면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임신을 안 해서 이제 병원을 간다던가 이제 자주 유산을 해서 본인 탓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서서 일하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계속 이렇게 혹시 직업이 예, 예. 워낙이나 백화점, 면세점은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계속 서서 일하세요? 뭐 앉을 시간은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면세점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지난번 17일 날 이제 증언대회 때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일부 이제 그 임신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서서 계시니까 이제 아기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유산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 방지하는 수술도 하고 이제 의자가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앉으면 좋은데 네. 이제 뭐 유산도 거의 뭐 한두 번씩은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주변에 전체가 그런 경우가 다 많이 않지는 있어요. 않지만, 저는 많죠. 제가 5개월 반 때 유산을 했었고요. 첫 아이자 마지막 아이가 된 우리 딸이 예정일이 5월 27일인데 인원 문제로 5월 말까지 근무를 했어요. 예정일이 27일인데. 네.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무를 했었고 실제로 유산했었을 때도 몸에 무리가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일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바쁜 이제 시즌 뭐 세일 기간 요럴 때였기 때문에 몸을 가눌 수도 없었고 하루 종일 서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잘 무의식적으로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임산부지만 좀 앉아서 일하면서 해라고 따뜻한 말을 권하지도 않고요. 예. 앉을 수도 없고요. 고객들이 제가 임신했다고 해서 저한테 조금 더 이렇게 약한 노동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굉장히 요즘 직원들이 아이러니한 게 20대 초반에도 난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임이 아니라 20대 초반인데 난임? 이게 뭔 일일까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아기를 가졌는데 실제로 유산율이 많아서 가보면 저는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자궁이 뒤로 내려앉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하혈을 많이 해서 하혈을 해서 유산율이 좀 많다. 그래서 그 진단서를 끊어서 병가 들어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자궁으로 이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궁을 아기 낳을 때까지 안정권 동안 꼬매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손님을 상대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감정 노동자라고 말을 하는 그 포인트는요. 예.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노동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저희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님께 좋은 제품을 마치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드리고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 외에 감정을 심하게 노동을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비상식적인 부분, 규약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요구했었을 때 다치는 마음들, 그게 폭언이나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감정 노동자라고 칭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신세계 경기점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어요. 청원도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이게 뭔가가 하나 터져야지 국민들이 좀 움직이는구나라고 느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끌어오르다가 말고 저도 이번 사건 터지고 너무나 상처를 받았던 일인이었고 현장에서 그보다 더 심한 일도 굉장히 정말 책 3권 쓸 만큼 많은데 저는 백화점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그때 혹시 그 화면을 보셨겠지만 백화점 관계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지 도와주는 게 없거든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못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건데 왜?
지금 이 고객이 화가 나서 저 직원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 관계자가 괜히 개입을 해서 그 화가 백화점을 넘어올까 봐 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네네. 것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백화점 무슨 백화점 이런 곳이 일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속은 제품 회사에 소속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백화점 측에서는 전혀 뭐 협의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방관을 하는 게 니네 브랜드에서 생기는 일이 커지면 우리 백화점까지 일이 번질 수 있으니 손을 안 대고 방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나중에 그쪽에 이제 백화점에 클레임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한테 우리는. 하다가 이제 뭐 그게 좀 더 커지면 백화점 쪽에 걸 수 있지만 백화점 쪽에서는 니네 브랜드에서 생긴 일이니까 니네 회사에서 해결을 해라. 이거는 니네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뭐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의 백화점에서 시키는 의도대로 가지요. 아, 그래요? 네, 백화점에는 고객 상담실이 있어요. 거의 그냥 중간 역할이에요. 네. 고객과 브랜드 간의 중간 역할, 그러니까 토스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네. 백화점에 저희가 그냥 들어가진 않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갈 때 소속은 제 브랜드가 따로 있어도 들어갈 땐 백화점 면접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들어가요. 그리고 교육도 받아요, 심지어. 그래서 명찰이 폐찰이 나오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출퇴근 관리까지 할 정도로 지금도 현재 매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객과의 컴플레인이 일어났었을 때는 3자로 빠져요.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고객님 죄송한데 그럼 제가 브랜드에 얘기하겠습니다. 고객이 막 폭행을 했어요. 그럼 옆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고객이 번지지 않게끔 다른 고객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고객까지 하다가 나중에 브랜드에 토스하는 게 저희한테는 상식적인 예예요. 네. 이게 뭐 제도적으로도 바뀌어야 될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정서도 좀 바꿔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런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 의자가 스타트돼서요. 네. 다행히 뭐 아직은 뭐 일부에만 의자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매장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이게 너무 바빠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 구매대행 고객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앉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시내점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네. 줄을 서서 아침부터 뭐 오픈 전부터 줄을 서서 저희 클로징 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앉을 시간도 없지만 그 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못 앉아도 잠깐 짬이 나면 내가 저기에 앉을 수 있구나 이런 의식이 생겨서 이제 자꾸 면세점 쪽에서는 이제 고객님들 핑계를 많이 대세요. 물론 일부 그런 고객님들도 계시기는 하겠죠. 앉아있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 서비스하러 왔는데 왜 안 서 있고 앉아있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는 하지만 고객님들은 대부분 다 그러세요. 아까 해주신 것처럼 손님 없을 때 앉아있어도 되지. 내가 들어가면은 그때 내가 궁금한 거 나한테 알려주면 되지. 왜 그게 문제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딱 인식 개선보다도 뭔가 이제 면세점 쪽이나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갑 업체들은 뭔가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게 조금 더 강력하게 있어야지 지금도 의자가 안 들어오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또 무언가를 좀 이렇게 프레임을 가해야지만 네, 그렇죠. 그 업체들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와서 하는 게 이제 시행령이 생기니까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제 의자를 준 데들도 있고 이제 본사 쪽에서는 저희 이제 브랜드 쪽에서는 놓겠다고 하더라도 기다려봐라. 뭐 이제 자기네들은 사실 솔직히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저희는 을 업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에 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규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있어서 좀 눈치를 안 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백화점 쪽은요? 첫째는 사람들의 인식이 첫째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거기에 판매하는 사람이 너의 딸일 수도 있고 너의 아내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의와 인격체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뭐 매스컴에서 그런 버스에 랩핑도 하고 그다음에 공익 광고도 하잖아요. 제가 정말 7년 동안 부르짖었던 게 제발 공익 광고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꾸준하게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백화점에서는 갑이에요. 저희는 하청이고 원청인데 백화점에서 시행령이 있었을 때 절대 우리한테 오픈하진 않아요. 이런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앉으세요. 노동보호법,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게 없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될까 봐 두려운 느낌. 그래서 갑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하고 앉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방어막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또 유통 쪽에 있는 직원들도 뭔가 모르게 자꾸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가 법이 바뀌면 이거를 나부터도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주눅 들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들도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형용화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요. 법은 되게 멋있는데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제도를 만들 때 만약에 요번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저희는 하청이니까 우리가 면접 보고 들어간 원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문구 하나만 있어도 네. 참 좋았겠다. 그리고 일단 고객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됐을 때 그 고객한테도 무언가 불이익이 있다라는 조건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라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뵙는 분들이고 친숙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법이 우선 바뀌어야 되고 이 법으로 인해서 갑들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하영 LVMH 노조위원장 또 김인숙 브루벨 코리아 노조 조직국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